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결혼 거품과 교육 거품,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거품입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진정한 거품 공화국이죠, 대한민국이. 버블 공화국. 네. 우리나라는 집값만 버블이 아니라, 명품 버블, 투자 버블, 애플 버블, 자동차 버블, 그리고 결혼 버블, 거기다가 교육 버블까지. 버블이 없는 곳을 찾기가 힘드네요. 대한민국 사람이 뭔가 꽂혀있는 거에 보면 다 버블이 있어. 근데 버블은 뭡니까? 언젠가는 꺼져간다는 거죠. 언젠가는 터진다는 거지. 영원한 버블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버블이 터질 기미가 보여지는데, 부동산은 터지고 있고, 예. 푸어족도 이제 터지려고 하거든요. 터지려고 하는데, 왜 결혼 거품과 교육 거품은 왜 안 터질까요? 다른 거품들이 이제 터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육안으로 보다 터지고 있는데, 왜 결혼 거품과 교육 거품은 왜 아직까지 그대로일까? 근데 이것도 난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거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결혼 시장도 너무 개개인이 가진 능력이 맞지 않게 거품이에요. 자녀 양육도 거품이고. 아니, 먹고 살기 어렵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학원을 많이 보내고, 왜 이렇게 결혼할 때 이것저것 다 해서 시작하려고 하고, 거기다가 자녀한테 이것저것 못해줘서 안달이야? 참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돈 벌기 어렵잖아요. 돈 벌기 어려우면 결혼해서 돈 날 곳이 없는 건데, 돈 날 곳이 없으면 아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나는 결혼 안 한 사람보다 결혼하신 분이 더 위태위태합니다. 왜냐하면 돈 나갈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혼자 살 때보다. 특히 지금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 결혼하신 분 중에 아파트 들어가신 분들은 대출금 다 끼어 있잖아요. 그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거품 심합니다. 뭐 결혼할 때도 뭐 남자한테 집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커. 옥타임도 스드메 아니죠. 나 왜 이렇게 결혼식을 왜 남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결혼식 하나? 그럼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이혼율은 높아? 어차피 세상 중에 한 쌍은 이혼하는데 더 이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설거지는 마통령 때문에 뻐꾸기론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조이혼율도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조이혼율. 조이혼율이 뭐냐 하면 이제 혼인신고 5년 미만, 5년 안 돼가지고 이혼하는 거. 그 왜 그러겠어요? 남자가 이제 5년 넘어가면 재산 분할세 시에 불리하니까. 뭔가 하자가 보이면 참고 살지 않겠다는 거죠.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앞으로. 확실히 혼인율이란다. 그 이혼율이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 많이 올라갔어요. 마통론 이후로. 이제 남자들이 이제 그걸 받아주고 참고 살지 않겠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애들도 안 태어나서 사실 뭐 교육시장 안 좋잖아요. 거기다 대학교도 없어지고 있고. 대학교가 왜 없어지겠어요?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취업으로 이렇게 뭔가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도 원하는 성과를 이제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하는 성과라고 한다면 자기가 배운 전공을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 들어가는 거, 그런 사람이 줄고 있잖아요. 객관이 줄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앞으로 대한민국 4차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단순 노동과 아니면 뭔가 전문성이 없는 일자리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무직도 많이 없어집니다. 사무직도 엄밀히 따지면 상당수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순수 사무직자는 잘 안 뽑잖아요. 문과생도 안 뽑다 보니까, 문과생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 내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교육에 대한 어떤 거품을 낮춰야 되지 않을까. 자녀한테 뭐 꿀리지 않겠다고 이것저것 해줘봐야 막상 취업 못하면 도루묵이잖아요. 지금 취업 못한 많은 대졸자들도 사교육을 못 받아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교육은 받은 만큼 받았습니다. 받은 만큼 받았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아무튼 앞으로 이 거품을 없애지 않으면 결혼하신 분들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녀한테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 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다니면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두각을 나타낼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사교육 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지도 쟤도 보내고 옆집도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보내면 애한테 너무 안 좋아요. 돈만 쓰게 되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거품 이거부터 없애야 된다. 어릴 때부터 속셈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보내고 중고등 진학해도 입시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논술학원, 외국어학원 그리고 성인 되어서도 공무원학원, 토익학원, 취업학원, 기술학원 등등 그냥 인생 전체가 사교육에 돈 퍼붓는데 정작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적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남는 게 있어요. 근데 뭔가 투자한 만큼의 남는 게 없다는 거죠. 투자는 어마무시하게 했는데 투자한 만큼의 어떤 그런 아웃풋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남는 건 있는데 그 남는 게 우리 투자한 것만큼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우리가 사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공모를 하거나 이런 데서 돈을 정말 많이 갖다 붓습니다. 막 갖다 붓는데 그 갖다 붓는 만큼의 내가 열매가 너무 작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렇게 뭔가 갖다 부었음에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쪽 방향을 못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 부모님들이 생각이 있다, 어머니들이 생각이 있으면 자녀를 남들 보낸다고 막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보내야죠, 적당히. 나 요즘 애들이 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초등학생 때 놀았습니다, 저희 때는. 저희 때는 맨날 놀았어요. 운동장에서 논다고 오락실에서 논다거나 뒷산에서 논다고 놀았단 말이야. 나는 초등학교 때 기억이라곤 오락실에서 게임하고 뽑기하고 친구집에서 마리오하고 그 기억밖에 없어요. 뭔가 학원 여러 개 다녔던 기억이 없어. 물론 그렇게 다녔던 애들이 있긴 한데 없었어요. 저희 때는 그때 학원 한두 개가 다였어. 반에서 1등한 애들 학원을 안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학원은 기본 3개가 옵션이더라고요. 초등학생만 하더라도. 근데 난 그 생각이 듭니다. 학원 3개, 4개 보내도 저게 그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저 친구들이 기억이나 할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사교육 받은 사람 있을 겁니다. 사교육 받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학교 생활 하면서 그 사교육 받은 거 기억하십니까? 아니, 효과를 봤어요? 그 사교육을 너무 받으면 애 성장한테도 안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사교육에 너무 의존하는 거는 자녀 성장에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인생이 수동적이 되거든요. 능동적인 게 아니라. 공부라는 게 내가 원해서 해야 되고, 내가 찾아보면서 해야 되고, 인생을 내가 설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미리 설계해 주는 거잖아. 나 몸만 가면 돼.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서도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지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사교육만 이제 줄창 받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되는지, 어떻게 생존해 나가는지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왜냐, 사교육 때 그런 거잖아. 그냥 내가 몸만 가기만 거기서 알아서 해주잖아요. 내가 원해서 내가 찾아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해주는 공부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찝어지는 공부 하다 보니까, 내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뭔가 이제 생각한다거나 찾아본다거나 그런 인생 설계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요즘 입시 상담 같은 것도 사교육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인생 설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사교육이 다 해주다 보니까 정작 자기 스스로 인생을 뭔가 계획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배우민이. 공부는 본인이 해야 되죠. 본인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모든 교육들이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해줍니다. 학원 강사분들이. 어느 대학교를 가야 될지,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사교육들이 다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정작 본인들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 상태에서 성인이 돼가지고 또 대학교 가보다 보니까 대입병 걸려가지고 또 못하고. 이게 문제가 그런 거야. 난 사교육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완전히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받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생이 너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재미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든 간에 인생을 본인이 계획한 대로,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좀 맞춰가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사교육은 뭐냐면 사교육 자체 시스템에 내가 끼워 맞춤을 당하는 거잖아. 그런 상태에서 성인이 되면 본인 성장이 더 안 좋아요.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시키는 것만. 아니 시키는 거 똑바로 못하지. 왜냐면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사회에 나와서 일꾼으로 잘하는 건 다른 역할이야. 요즘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대. 이 배울민님도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대. 학벌은 좋은데 업무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이 말을 좀 많이 들었어 제가. 공직사회나 아니면 뭐 대기업 같은 데 오더라도 학벌은 좋은데 업무 능력이 후달린다거나 기본적인 업무 전략도 전달도 못한다거나 이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분들이 좀 많대요. 요즘 신입들 중에. 그게 무슨 문제일까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봤을 때 사교육 문제인 것 같아. 그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무잖아요. 실무. 실무 일을 잘해야 내가 성장하고 오래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 일이라는 게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 사람마다 역할이 달릴 수도 있고 업무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정해진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기 사교육들 여기 얘기한 것들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런 것 받아들이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이런 거 받아들여서 성적이 잘 나온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만약에 사교육을 한 50명이 받는다 쳐요. 이렇게 받는다 치더라도 그걸 통해서 성적이 제대로 나온 사람은 5명도 안 될 거예요. 결국 나머지는 돈만 쓰는 거야. 돈, 시간만. 그런 분들 분명히 많을 거야. 사교육을 받긴 하는데 억지로 가는 사람들. 부모님이 억지로 보내다 보니까 안 가면 막 뭐라 하니까 돈도 안 주고 하다 보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나 놀고 싶은데 엄마가 성적이 떨어져서 무조건 보내는 사람들. 난 그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성적이 왜 떨어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학원 보낸다고 다 답이 나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공부를 안 했잖아. 어머니 공부 못 했잖아요. 그럼 자식도 공부 못 하는 거야. 꼭 어머니도 그런 분도 있어요. 자기가 공부 못 했다는 거 생각 안 하고 자식한테 그걸 막 전가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배 아파서 낳았으면 자기 머리 물려봤을 거 아니야. 자기도 학교 다닐 때 졸았으면 자기 자식도 좋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 손정희 회장님 뭐라고 했어요? 공무원이라는 건 부모의 영향이 중요하다. 부모의 유전적 성향이 절대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노력을 통해서 뚫는 사람 얼마 안 된다고. 그 부모가 머리가 안 좋고 가방끈이 짧다거나 공부를 하러 어떤 그런 능력 자체가 없으면 자녀한테도 간다니까 이게.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사교육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교육을 받더라도 내가 필요한 내한테 맞는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더라도 내가 부족한 과목이 있죠. 내가 잘하고 싶은데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 그런 과목을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받는 거면 전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억지로 다니고 그냥 친구가 다니니까 다니고 부모가 시키니까 다니고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거, 내가 하고 싶은데 부족한 과목 그런 과목 채우기 위해 사교육을 다니는 거는 전 괜찮다고 보는데 그냥 주변 애들이 보내니까 나도 보낸다. 이런 뚱딴지 같은 방식으로 사교육을 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내면 결국에는 돈 낭비입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